슈퍼히어로들은 대부분 단 한 명의 공식 연인이 있습니다. 슈퍼맨의 로이스 레인, 아쿠아맨의 메라, 원더우먼의 스티브 트레버, 앤트맨의 와스프, 스칼렛 위치의 비전, 아이언맨의 페퍼 포츠까지 주로 단 한 명의 연인과 서로 의지하며 지구도 지키고 연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남자, 클래스가 다릅니다. 앞서 말한 모든 히어로와는 출발점부터 차별화된 여자 꼬시기로는 마블 DC 합쳐 이길 자가 없는 고뇌와 어둠의 기사, 배트맨입니다. 대체 배트맨은 왜 공식 연인이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문자 그대로 다크나이트, 어둠 속에 살아야 하는 고독한 운명을 타고 나서 한 명의 여자와 연애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한 걸까요? 사실 배트맨의 브루스 웨인은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재벌의 1등 기업을 물려받은 2세이며 세계를 지키는 히어로죠. 둘 다 바람둥이라는 점도 비슷한데요. 다만 토니는 너무 대놓고 나 바람둥이라고 써붙이고 다닌 이미지라서 사실 웬만한 여성들은 애초부터 그와 깊은 관계를 생각하고 접근하진 않죠. 그런데 브루스 웨인은 대놓고 그런 이미지는 또 아닙니다. 뭔가 진중한 척하는 게 있고 때로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어필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확실히 토니보다는 한 수 위 같죠? 그래서 오늘은 영화와 코믹스에서 배트맨의 여자들을 분석해보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체 몇 명인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 배트맨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대표 커플, 역시 캐트우먼이죠. 옛날 코믹스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캐트우먼만 나왔다 하면 무조건 배트맨과 미묘한 썸씽이 시작됩니다. 신기한 건 대놓고 연인이 되진 않고 거의 대부분 밀당하거나 이어질랑 말랑하는 썸과 사귀는 사이 그 중간 어딘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딱 배트맨 하면 캐트우먼을 떠올리는 것은 둘의 이미지나 분위기가 많이 닮아서일 것입니다. 캐트우먼은 일단 정체를 숨긴 도둑 출신이며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긴 하지만 전형적인 빌런과는 거리가 좀 있죠. 심지어 배트맨을 도와 악당을 없앨 때도 있으니까요. 그것이 다크 히어로인 배트맨과 여러모로 어울리는 커플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영화 속 캐트우먼은 총 4명의 배우가 연기하는데요.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캐트우먼은 바로 팀 버튼의 배트맨 리턴즈에 나온 미셸 파이퍼였습니다. 빨간 입술에 채찍을 휘두르고 농염한 가죽 타이즈에 목숨이 9개로 설정된 이런 캐트우먼 이미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의 이미지죠. 미셸 파이퍼의 연기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를 뛰어넘는 캐트우먼은 없었어요. 심지어 코믹스 버전까지 이런 이미지로 바꿔버렸죠. 2004년에는 할베리 단독 주연의 캣우먼이 개봉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임머신이 있다면 할베리에게 2004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한을 1등으로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흥행도 쓰레기, 스토리도 쓰레기, 비주얼도 쓰레기였고 캐트우먼 귀신이 붙은 건지 심지어 이후 할베리 영화 성적 또한 지금까지도 썩 좋지 않죠. 이 영화는 골든 라즈베리 최악의 영화상 4개 부문을 수상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는데 할베리는 여기서 멋진 수상소감을 발표했습니다. Thank you for putting me in a piece of shit god-awful movie. 이렇게 영화 역사에서 캐트우먼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크리스토퍼 놀란이 다시 살려냅니다. 앤 해서웨이가 맡은 셀리나 카일은 나름대로 현실적인 색다른 캐트우먼을 연기하며 꽤 호평을 받았죠. 앞으로 개봉할 영화 더 배트맨에서는 조이 크레비츠가 캐트우먼을 연기하게 되는데 상당히 긴장될 거예요. 미셸 파이퍼로 가느냐 할베리로 가느냐 결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배트걸은 사실 원작에서 로빈과 연인으로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로빈이 떠나고 난 뒤에는 배트맨과 사실상 연인이 되어버리죠. 바바라 고든은 3년간 배트걸로 활동하면서 배트맨에게 인정받기를 바랬고 그 이면에는 사실 배트맨에 대한 경외심과 짝사랑 그리고 집착까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바바라는 배트맨의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하필 죽은 줄 알았던 로빈이 다시 돌아오면서 셋의 관계가 꼬여버리게 됩니다.
결국 로빈이 배트맨을 일방적으로 폭행해버리죠. 거의 사랑과 전쟁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코믹스 일부에만 나오는 내용이라 시리즈 전체를 대변하진 않습니다. 사실 영화 속에서의 배트걸은 배트맨하고 1도 썸이 없거든요. 조엘 슈마허의 배트맨과 로빈에서 알리시아 실버스톤이 배트걸을 연기했는데 사실 영화의 수준이 거의 그놈은 멋있었다 수준이라 덩달아 크게 부각도 안 된 비운의 캐릭터입니다. 비키 베일은 원작에서 최초로 등장한 배트맨의 여자친구였는데요. 그녀는 고담시의 기자로 처음에는 슈퍼맨의 로이스 레인처럼 배트맨의 히로인으로 구상된 캐릭터였는데 어둠 속에 사는 배트맨의 애인이 기자라는 게 도대체가 어울리지가 않는 데다가 되려 배트맨 특유의 어두움 때문에 오히려 캐트우먼과의 케미가 더 맞아떨어지는 바람에 결국 애매하게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안타까운 캐릭터죠. 초반에 비키 베일은 캐트우먼의 가장 큰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원작에서는 캐트우먼이 질투에 눈이 멀어 둘이 타고 있던 차를 호수에 빠뜨리는 장면까지 나와요. 영화에서는 팀버튼의 배트맨 1편에서 킴 베이싱어가 연기했는데요. 배트맨뿐만 아니라 조커까지 꼬셔버리는 매력의 결정체로 나오지만 아까 말했듯 2편의 미셸 파이퍼 누나가 너무나도 세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분이 되어버렸죠. 고담에서 가장 섹시한 빌런을 고를 때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포이즌 아이비. 식물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입술에는 식물 독이 있으며 페로몬을 뿌려대 이성을 유혹하는 무서운 미인계 빌런입니다. 남성을 굉장히 혐오하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독 배트맨과 썸을 많이 타죠. 영화 배트맨과 로빈에서 우마 서먼이 연기했는데 이 망한 영화에서 유일하게 건진 것이 포이즌 아이비라고 할 정도로 농염한 연기를 펼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배트맨과 연인인 적은 없지만 그를 꼬셔서 마음대로 조종해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인물이고 배트맨과 로빈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팬들에게 엄청나게 욕먹은 장면이 있죠. 아이비가 페로몬으로 남자들을 유혹하자 배트맨과 로빈이 바로 홀려서 서로 아이비에게 어필하려고 머니플렉스를 하는 장면입니다.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배트맨 전용 신용카드까지 꺼내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서글퍼질 정도입니다. 왜 네가 여기서 나오냐고 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원더우먼도 배트맨과 러브라인이 있어요. 배트원더 커플이 유명해진 것은 저스티스 리그 언리미티드 애니메이션부터였는데요. 여기서 원더우먼은 배트맨에게 엄청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그녀의 공세에 당황하는 배트맨의 케미가 진짜 볼만합니다. 대놓고 사귀면 안 되냐고 추파를 던지는 수준인데 배트맨이 핑계를 대자 발끈하기도 하죠. 사실 이해는 되는 게 아무리 배트맨이라도 세계에서 제일 센 여성의 대시는 신중히 고민해봐야 할 중대한 문제겠죠. JLA 옵시디언 에이지 작품에서도 배트맨과 원더우먼은 아쿠아맨을 구할 때 서로 키스를 나눔으로써 상당히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배트맨은 사건이 끝난 후에 우리 대체 뭐 했던 거냐고 원더우먼에게 조심스럽게 묻기도 하죠. 영화에서는 좀 다른데 일단 DC 확장 유니버스 전까지는 둘이 한 컷에 담긴 역사 자체가 없었고요. 스나이더 컷에서는 마우스에 손잡고 서로 귀엽게 어색해하는 등 약간의 썸 아닌 썸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진전되지는 않는 애매한 동료로 끝나게 되죠. 원더우먼에게는 어쨌든 스티브 트레버라는 공식 남친이 있으니까요. 결국 갈 때까지 갔습니다. 슈퍼맨의 여자인 로이스 레인까지. 그런데 사실 이 파격적인 스토리가 잭 스나이더 영화에서 진짜로 나올 뻔했습니다. 스나이더는 슈퍼맨의 죽음 후에 브루스 웨인이 로이스와 사랑에 빠지는 설정을 만들려고 했어요. 브루스는 슈퍼맨을 다시 살리고 싶진 않지만 세계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여자의 전 남친을 살려야 되는가라는 엄청난 고뇌에 빠지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려 했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워너브라더스의 반대로 이런 스토리는 나오지 못했죠. 미친 아이디어 같지만 실제 코믹스 원작에서는 외전격으로 위와 유사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로이스는 슈퍼맨과 데이트 좀 할라 치면 갑자기 세계를 구한답시고 출동하고 게다가 눈의 가시였던 원더우먼과 매번 함께 가는 슈퍼맨에게 질려버린 것이죠.
그 틈을 배트맨이 노쳤겠습니까? 결국 로이스는 브루스 웨인과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배트맨의 아들까지 낳는다는 상당히 삼류영화 막장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아마 잭 스나이더가 이 스토리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아마 배트맨을 미인계로 낚은 건 탈리아 알 굴과 포이즌 아이비 딱 2명일 겁니다. 그만큼 탈리아 알 굴은 뛰어난 외모에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 만능형 캐릭터로 등장하는데요. 테러집단 리그 오브 어세신의 두목 라스 알 굴의 딸입니다. 라스 알 굴은 처음에 테러 집단을 이끌 후계자로 배트맨을 점찍고 그를 포섭하기 위해 하필 자기 딸을 보내는데요. 라스 알 굴은 바보였습니다. 여자들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배트맨의 엄청난 능력도 모르고 딸을 적에게 보내버렸으니 말이죠. 당연히 배트맨은 테러 집단에 들어갈 리가 없었고 당연히 탈리아는 배트맨에게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영화에서의 탈리아 알 굴은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마리온 꼬띠아르가 연기했는데 여기서는 배트맨을 유혹하는 파무 파탈이자 뒤에서 배트맨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영화의 진정한 메인 빌런을 입증하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조커의 일편단심 민들레인 할리퀸조차도 배트맨에게 넘어가서 키스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정도면 진짜 배트맨은 고단판 조이 트리비아니가 아닌가 싶죠? 사실 남자친구의 숙적인 배트맨과 할리퀸이 처음부터 친해질 수는 없었겠죠? 해보면 할리퀸보다는 조커와 배트맨이 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심지어 동성애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조커와 배트맨은 서로의 존재 이유가 되며 단순한 빌런과 히어로의 관계를 뛰어넘는데요. 그래서 할리퀸은 처음에 배트맨을 조커와 자신 사이의 방해물로 인식하고 배트맨을 죽여서 조커의 1순위를 자신으로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결국 본인이 조커와 헤어지고 이후에 막 나가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정상으로 돌리려 노력한 배트맨에게 키스를 날리기도 합니다. 할리퀸은 근본적으로 조커처럼 완전히 사이코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순한 부분과 유머를 가지고 있는 다소 복잡한 캐릭터이죠. 브루스 웨인의 소꿉친구이자 소울메이트였던 레이첼 도스는 어머니가 웨인가에서 가정부로 일했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서로 소꿉친구로 지냈습니다. 브루스의 첫사랑이지만 레이첼은 그를 좋은 친구로만 생각했죠. 웨인 부부가 살해당한 뒤 브루스와 헤어지게 되었지만 성인이 되어 고 당시에 유능한 검사가 된 뒤 웨인 엔터프라이즈의 회장이 된 브루스와 재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을 받아주기는커녕 잘나가는 동료 검사 하비 덴트와 눈이 맞죠. 하비 덴트에게 청혼까지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브루스 때문에 좀처럼 승낙하지는 못하고 배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조커에 의해 희생되어 버리죠. 하비 덴트는 투페이스로 변해버리고요. 배트맨이 아닌 브루스 웨인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상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니 어떠신가요? 고담시의 수호자 배트맨, 다른 측면에서도 참 대단한 영웅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 박지형이 그만큼 매력이 넘쳐나니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요. 제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배트맨의 강력한 매력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008이었습니다.